이준석 대표의 롤모델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절대 권력과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많은 지지를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세 가지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본인은 물론 윤석열처럼 되고 싶겠지만 엄청난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됐지 않을까. 국민의힘이 이제 비대위로 가기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또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뽑기로 하고 했는데, 이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하면 그 동안에 그 극심했던 내분 좀 봉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이제 평가가 좀 필요한데요. 저는 지방선거 대선 이기고 나서 바로 비대위로 간 정당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선거 승리했잖아요. 네, 두 번이나 이겼죠. 야당이 비대위를 만드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졌으니까. 왜냐하면 그건 뭐 졌으니까. 네. 이겼는데도 비대위로 가고 있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비대위하고 혁신위가 공존하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혁신 비대위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혁신이 있잖아요. 네, 따로 있죠. 또.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럼 비대위가 또 들어오면은 비대위와 혁신하고 그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하고, 또 세 번째 특이한 점은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집권당이 되면은 대통령 세력이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합니다. 네. 근데 그 대통령 세력이 이제 주류인데, 네.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뭐 윤핵관이라는 얘기가 이제 뭐 회자되고 있지만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세력은 어느 때나 다 존재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걸 네. 이제 윤핵관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네. 지금 이제 굉장히 뭐 나름대로 큰 정치 세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대통령이 된 지 10달 만에 됐기 때문에 네. 당의 전체적으로 지배 세력이 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네. 이런 세 가지에 대한 것을 본다고 한다면 가장 집권을 했지만은 정당 시스템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허약한 정당 체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당 대표가 집권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 후보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킨 건 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이제 그게 네. 바로 이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네. 지금도 그런 거죠. 당원권 정지 6개월 같은 경우는 실은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나름대로 윤리위원회를 네. 구성해서 그걸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 정치력의 해소가 정치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윤핵관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런 거가 핵심일까요? 그건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이준석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렇죠. 집권 후에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친근한 세력이라든지 당내의 여러 중지나 이런 사람들과 중지도 모으고 대화하고 타협을 네. 하면은 저는 윤리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자기가 독특한 자기 나름대로의 이준석식 정치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정치는 해야 됩니다. 네. 누구나 다 해야 돼요. 네. 자기 정치 없으면 그거는 그렇죠. 정치인의 의미가 그런데 없지만. 자기만의 정치를 한 거죠. 네. 이준석 대표는 자기만의 정치를 하다 보니까 다 외톨이가 되고 싸우기만 해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싸워요. 예, 좀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 유화적 정치인데, 네. 제가 항상 정치 과정을 연구하면서 쓴 세 가지가 있어요. 정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다. 네. 두 번째,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렇죠. 하는 함께 거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정치는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네. 공익을 추구하는 거다. 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네. 어떤 정치를 했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준석 정치의 한계와 네. 이준석 정치가 더 이상 이 상황 속에서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는 그 과정이 어쨌든 간에 굉장히 투박하고 네. 거칠고 그랬던 네, 건 그렇죠. 사실이지만 맞아요. 지금 뭐 대통령 지지도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절대적인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건 어쩔 수 없이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좀 주문하고 싶은 거는 네. 현재 있는 혁신위 체제도, 혁신위여도 네. 해체시키고 네. 비대위원장이 혁신 비대위로 가야 된다. 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관리도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리형이냐 혁신, 그런 의미가 없어요. 이 당을 제대로 바꾸지 않은데 무슨 다음 전당대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그래서 정말 혁신적인 사람들이 비대위원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당의 새로운 모습도 보이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그 비대위가 갖고 있는 기본적 기능을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 좀 네. 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그래서 그동안에 그래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온정적인 네. 그 입장을 취했던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박민영 대변인, 네. 정미용 최고위원 다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 이제는 자중해라. 맞습니다. 더 나가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음도 날리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여전히 뭔가 아직은 표면적으로는 이 가처분 신청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갈까요? 이준석이 정말 자중자애하는 쪽으로 나갈까요? 아니면 또 싸움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나갈까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의 롤 모델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가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싸움인가요? 싸움이죠. 정면 대결? 정면 대결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쵸, 예. 추미애 장관과 정면 대결 네. 그리고 권력 수사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안 했죠. 이렇게 하면서 야 윤석열 진짜 대단하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결국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혼자 물러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과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많은 지지를 했다라고 하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깊이 아. 가는 것 같지 않다. 윤 다만 대통령은 정당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학을 얘기하는 게 척결한다는. 그래서- 이분은 이준석은 자기 이익 아니에요, 자기. 그래서 세 가지가 거기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성에 대한 문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럼 그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네. 지금 본인이 왜 당원권 그러니까요. 정지 6개월이 본인 됐는지에 문제가 대해 있잖아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과거 같으면 내가 정지됐으면은 뭔가 자숙하고 네. 성찰하고 네. 그러고 나고 아니면 심한 경우는 사퇴까지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통성에 대한 문제가 일단은 없다라는 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검찰 내에서 단단한 지지 세력이 있었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항해야 됩니다. 네. 그것도 언론 이런 데서 윤석열 잘한다 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 윤석열 지지 세력이 있나요? 아니 정유 최고, 흑수수예요. 한교 사무총장 네. 지금 그렇게 지지를 했었던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전부 다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는 그만하라 이거죠. 그만 하라. 왜냐하면 그 훨씬 좋은 자산이 저런 식으로 망가져서는 네. 그렇죠. 안 된다라는 스스로 거죠. 망가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동안 보여줬었던 정치의 본질이 아까 말한 대의를 위한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보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정치를 공학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쟁 쪽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은 싸워서 이길 것인가 네. 이런 쪽만 하다 보니까 정치의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맞아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윤석열처럼 되고 싶겠지만 그와 같게는 엄청난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됐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그렇군요. 됩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 당대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이 74%를 받았어요. 아니 그 친문당이라 물과 몇 달 전만 해도 친문당이라던 그 당이 어떻게 이재명 74% 친문은 거의 바닥을 깔고 있고 이거 도대체 이 친문당이 친명당으로 완전히 변한 겁니까? 친문은 패족한 건가요?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민주당의 이재명이냐 네. 가지고 한번 있어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민주당의 이재명이 그렇죠. 근데 이제 두 가지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네. 첫 번째 구조는 이번에 그 당대표 나온 분들 중에 친문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용진 후보가 무슨 친문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돌아가서 강은식 후보인가요? 네, 강훈 씨. 그분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 그 총괄 캠프에 캠프에 있었어요. 있었던 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명이 없는 상태에서 치러지다 보니까 아. 당연히 친명으로 그런 의미에서 최고위원을 한번 보세요. 고민정 의원이라도 있으니까 거기가 2등하고 2등을 있죠. 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구조적인 요인들이 이제 제일 크게 네. 지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보고요. 두 네. 번째는 이제 권리당원이기 때문에 네. 권리당원은 일반 당원 대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론한 건 조금 다를 거예요. 이제 권리당원은 철저하게 강성 지층이 중심으로 해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이재명,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윤석열 대 이재명 엄밀하게 따면 윤명 3라운드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 게임의 형태 같은 아. 경우를 보면은
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그래도 뿐이다. 이재명 빼기밖에 없을 거야. 아. 그러나 윤명 제3라운드를 3라운드 기대하는 나온다. 권리당원들의 욕구가 아.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결국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워라. 이런 싸우라는 거죠. 의미라고. 그 핵심이 네. 그겁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뭐라고 쓰면 다시 뛰는 민주당, 그러니까 다시 싸우는 민주당으로. 아. 그런데 다시 싸우는 민주당을 잘못하면 다시 망하는 민주당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연대에 두고 있지 않고 그렇죠. 아주 그 투쟁 일변도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사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도 네. 있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의원을 뽑을 수밖에 없는 그 민주당의 상황이 네네. 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인물이 근데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1997년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해창 후보가 네. 1.6% 채를 아주 아깝게 네. 졌잖아요. 네. 저기한테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리고 나서 98년도 8월 달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2000년도 총선에 대한 총선권을 하고 네. 공천 여러 가지 개혁을 통해서 아주 압승을 했죠. 그렇죠. 133석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200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됐죠? 또 좋죠. 또 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길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네. 역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한번 치르다 보면요.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전체 조직 속에서의 장악력이란 거는 압도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후보가 나오게 되면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때 패배한 홍준표 네. 당시 후보가 잠시 3개월 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 다시 당대표를 맡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와 거의 비슷한 거. 아. 한국 정치 구조가 그만큼 특정한 인물 중심으로 정치가 펼쳐지는 그러한 형태에서 크게 못 벗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금도 0.73%또 하나 뭐냐면 나는 그거도 참 그 용어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졌지만 잘 싸웠다. 아. 네. 진 건 진 건데 네. 그렇죠. 졌지만 0.73%밖에 안 진 저 사람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항할 때 가장 네. 센 사람 아니야? 네. 이런 부분들이 지배적으로 지금 가져가고 아,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민주당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지난 2017년에 정권을 뺏기고 나서 보수들한테 얘기했던 게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네. 결국은 패배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이 8월 28일 이후에 아주 흥미로운 가설이 있잖아요. 두 가지 네. 가설이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8월 29일부터 올라갈 거다. 이재명의 아, 등장으로. 이재명의 등장과 더불어서 그 가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니지 보수가 우리가 좀 잘못한 것 아무리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 아무래도 네. 윤석열 지지해줘야지. 이재명이가 대표가 됐다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효과가 있겠죠. 그 가설이 하나 있을 네. 수 있고 두 번째 가설은 뭐냐면 이제는 받았을 때 지금 가장 큰 거는 여기는 뭐 성상납 의혹 가지고 당직 6개월을 징계했는데 네. 만약에 기소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당원 당규 개정을 또 80조를 바꾸겠다고 그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아니, 처음에 개딸들이 그러더니 이제는 이재명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상호 비대위원장까지 오케이. 그럴 경우에는 보십시오.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내용이 있으니까 지지가 떨어진 것처럼 네. 이제는 이제 민주당으로 옮기는 거죠. 네. 당원 80조를 바꾸는 거 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뭐 조홍철 네.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내로남불이다 말도 안 돼. 그렇죠. 또 그 안에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네. 이 두 가지 가설이 네.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하. 예, 한번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자기들이 야당 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여당 그렇죠. 때는 괜찮고 야당 때는 뭐 네. 여당 때는 안 되고 야당 때 이제 괜찮다 이러는데 아니 자기들이 정말 깨끗한 정치하겠다고 해서 기소된 사람은 정지하기로 해놓고 지금 와서 고치는 거 이게 한두 번째가 아닌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 갖고 뭐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새로운 것이 없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 때 보여준 그 내로남불은 뭐 열 손가락을 가지고도 뭐 모자랄 글쎄 건데. 말이에요. 자기들이 책임으로 재보궐 선거할 때 후보 안 내겠다고 해놓고 그거 다 고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프로에서 네.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흥미로운 거 하나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정치 펀치니까. 네. 네.
지금 많은 쪽은 이재명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해서 얘기하지만 이재명이가 대표가 되고 나서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입니다. 네. 아.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한번 행보를 보세요. 네. 아주 독특한 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네. 미리 이제 경고를 주는 겁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잊혀진 사람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안 잊혀져요. 네. 나는 전직 대통령이 휴가 간다고 어나운스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어. 그리고 인스타에다가 예, 지금 사진을 뭐 물놀이 같은 거 막 물놀이 하시고 뭐.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퇴임식 날 뭐랬죠? 제가 한 번 더 어, 나와도 되나요? 그렇죠. 나왔죠. 네. 그거 그냥 던진 말일까요?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아하.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재명의 몰락은 결국 누구로 가져갈 수밖에 없냐면 문재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오묘한 나름대로의 역학관계가 존재할 수가 있다. 그 이재명이 망하면 다음 대선은 문재인이 나오나요? 룰라가 되고 그럴라가 나왔잖아요, 다시. 푸틴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하. 대한민국 헌법상 연임은 안 돼 중용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인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 이게 나오고 있는 여러 상황에 보면은 이게 저는 제 생각이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 상상력이. 이게 김경수가 아니라 문재인이 나온다. 아, 거기도 김경수.